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40도 안팎을 넘나드는 역대급 더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더위가 예고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기상청이 서울시와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하교를 할 때 양산을 쓰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인데요. 아직 학생들이 방학 전이어서 다들 하굣길에 불볕더위에 노출되고 있죠. 이 때문에 심하면 화상까지도 입을 수 있으니 양산이라도 쓰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남성분들이라도 요즘 같은 폭염엔 양산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산이 체감온도를 최대 10도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요. 일본에서 공개한 실험 결과에선 양산을 쓰고 15분 걸으면 모자만 착용했을 때보다 땀 발생량이 1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지성 소나기같이 잦은 변덕스러운 날씨인 만큼 햇볕과 비를 모두 피할 수 있는 이 양우산 하나 필수품으로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7월 9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이제는 민생이다 시간에는 소상공인을 돕는 정책금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AI와 관련한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수온이 오르면서 요즘 경북 동해안에서 이 대형 어종이 무더기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별로 정해진 어획량 때문에 잡아도 팔지를 못하고 전량 폐기시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어민들이 더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어종은요, 회로 많이 먹는 바다 생선의 왕이라고 불리고요. 원양어선들을 통해서 통조림 캔으로도 많이 생산되고 있죠. 과연 이 어종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팥빙수 쿠폰도 2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이 이상된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려는 압박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사과 수입을 두고 그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농수산 뉴스 시간에는 이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이번에는 미국산 사과를 수입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요. 복수의 언론이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중 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 언급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국내 생산자들 단체들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언급된 내용을 좀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이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과 수입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이렇다 할 설명 나온 게 있나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보통 정부 측에서는 해명이나 설명 자료를 늦어도 그 다음 날이면은 내놓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 보도 지난 4일에 있었고요. 이후 4일 넘게 지금 지난 상황인데 이게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생산자 단체에서는 실제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사과값이 굉장히 좀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기재부가 농식품부의 사과 수입 검역의 우선순위를 좀 둘 것을 요청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3월 7일자에 나온 보도였는데요. 다음 날인 8일 날 곧바로 그런 적이 없다는 설명 자료가 기재부하고 농식품부 공동으로 나온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수입이 되면 국내 생산자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재 미국산 사과에 대한 수입 절차 이게 총 8단계인데요. 이 중 2단계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이 사과 생산에서는 세계적 강국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국내 사과 생산 농가들의 타격은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한국농업경제학회가 개최한 학술 대회에서 이런 연구가 나왔는데요. 이게 사과 시장을 개방할 경우에 국내 사과 농가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서 사과 시장이 개방이 되면은 최대 65%까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국내에서는 사과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일 중에서 사과의 비중이 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배 면적을 보면 33,000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이게 네. 대가 9,300헥타르 정도가 되니까 3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수 품목에서 단연 1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사과연합회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 곳에 따르면은 전국 7만여 곳에서 또 사과가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대표단체에서는 적극적인 미국산 사과 검역 완화 검토 철회 그리고 또 사과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은 협상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정부가 선언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네. 우리나라를 흔히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간 통상 협상에서 그렇게 또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농업 시장을 내주면서 공산품 수출을 이제 열을 올리는 일은 그만할 때도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계란 가격 상승에 더해 올해 9월부터 산란계 사용 면적 확대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당초 케이지를 바꾸는 농가들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용 면적 확대 조치가 시행된 계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2017년 8월에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이 같은 해 총리실에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이라는 걸 확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제 골자는 산란계 사용 면적을 기존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확대하기로 하고 적용은 7년을 유예해서 올해 이제 9월부터 한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케이지를 바꾸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 비용의 30%를 보조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당시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이행되지 않았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렇군요. 30%를 보조해 주겠다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산란계 부분에 동물 복지 개념을 도입한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도 기존에 이제 케이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케이지에 내구 연한이 있으니까 시행을 10년 유예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7년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게 골자였는데 하지만 지원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해당 생산자 단체에도 물어봤는데요. 당시 그런 지원책이 있었지만 시행된 바는 없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도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추가로 지원 예산을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융자와 자부담 비율을 8대2로 하고 5년 걷지 10년 상환하는 이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FTA의 기금 사업을 통해서 융자를 받으면은 이자가 연 1%이고요. 2차 보존 사업으로 받으면 2%라고 이제 산란계 협회 관계자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관계자의 말, 이게 사실 이게 더 핵심인데, 산란계를 10만 마리를 기준으로 이 케이지를 설치하는 한 경우에 이 케이지 비용만 최소 20억 원, 그리고 변화된 사육 환경에 환기 시설까지 이렇게 든 걸 또 손을 또 봐야 하니까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5년 거치 후에 10년 내 상환을 해야 하는데 이게 상환이 가능할까를 농가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전북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논에 콩을 심는 이른바 논콩이 침수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콩 침수 피해 그리고 이게 재파종 수준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재복구비 지원과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그리고 이자 감면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략작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벼 대신에 옥수수 낱개, 콩이나 가루쌀, 조사래 등을 심는 경우에도 이게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직불금은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물이 재배됐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정상 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직불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걸 정부가 개선해 나가겠다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서 버티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는 민생이다 시간에는요. 이런 소상공인을 돕는 금융정책과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전지용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몇 년간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길게 이어져 왔습니다. 정책 자금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현장은 전쟁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청취자분들께서도 체감할 수 있을 건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 부채가 1,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이자 내기 어려운 한계선상의 사장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낮은 금리의 정책 자금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혹시 구체적인 수요가 있을까요? 예, 그럼요. 대표적으로 정책자금 신청 현황이나 보증한도 소진 속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네. 정책자금은 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서를 끼고 대출이 실행되는데요. 이러한 보증 건수와 보증 잔액 소진 속도가 예년에 비해 빨라진 것도 수요가 폭발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상담 대기, 예약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현장 상담 수요도 늘어나는 것을 매우 실감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정책 자금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정책 자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잘 알아보고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나운서님의 질문이 정말 중요한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가장 필요한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싶습니다. 네.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예, 물론 자격 제한으로 아쉽게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신데 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장벽이 너무 자영업자분들이 바빠서 알기 어려워서 하는 정보의 부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바쁘시다 보니까 정보를 이렇게 알아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많이 알리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저런 상품명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맞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상품 특징 그리고 특성 상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크게 세 가지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미소금융이 정책 상품을 꼭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일반적인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 스마트 기술 도입이나 온라인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혁신성장 촉진자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말씀드리면
이 자금들은 신청이 몰려서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관의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을 주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걸 신청할 수 있는 특정 기간이 있나요? 보통 3월에서 10월 사이거든요. 그래서 네. 공지가 나가시니까 한 2월이나 3월쯤에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하셔서 공지 일자들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은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정책 상품 이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일반 운영자금 보증이나 창업 기업 보증 상품들 다양한 보증 상품을 갖추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꼭 아셔야 될 거가 있는데요. 그 특별 보증이나 협약 보증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용보증재단과 부산시 같은 지자체나 또는 특정 은행과 손잡고 한시적으로 내놓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이 왜 좋냐 하면 한도가 매우 높고요. 자금이 매우 낮습니다. 한도가 매우 높고 금리가 매우 낮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름이 지자체의 소상공인 희망 상생자금 보증이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돕는 대안대출 특별보증 이런 경우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홈페이지나 신용보증제의 홈페이지나 각 지역 신보에 수시로 방문해서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계속 찾아봐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미소금융은 어떤 분들이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미소금융은 약간 두 앞의 기관과 다르게 도움이 받기 어려운 분,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선 분들을 위한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신용평점,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라이스나 KCB의 신용 등급이나 신용 점수 20%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이 사업 운영,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네. 미소금융은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점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방문 전에 저희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전화 주셔서 상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금이 필요하면 우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또 담보가 부족하면 신용보증재단, 신용이 낮아서 막막하다면 미소금융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정리해야 할 경우에는 혹시 이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제도가 통해서 폐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을 통해서 세무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복잡한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세종 신고 같은 것들을요. 네. 그리고 노무사한테는 4대 보험 정리나 직원 퇴직금 문제,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한테는 임대차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 문제 같은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 철거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 희망 리턴 패키지를 신청하시면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꼭 희망 리턴 패키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폐업 후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장 수입이 끊겨서 막막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구직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재취업 지원의 핵심입니다. 그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가 바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명 국취제라고 있습니다. 네. 희망 리턴 패키지와 아까 말씀드린 그 국민취업제도를 함께 활용하시면 재취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 두 제도를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나요? 폐업한 소상공인은 소득이나 재산 요건에 따라서 국민취업제도 제1유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기서 선정이 되면 전문 상담사와 1대1 취업 계획을 세우고 지역 훈련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가장 중요한 혜택으로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동안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 기간에는 국민취업제도로 생활 안정을 꾀하면서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하시고요. 네. 최종 취업에 성공한 후에는 희망 리턴 패키지의 전직 장려 수당을 최대 190만 원까지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너스처럼 받으신다면 이 두 가지 순서대로 잘 이용하시면 성공적인 재취업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런 제도들을 복합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어려움 해결한 사례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부산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시던 50대 자영업자 사례입니다. 이분께서는 그 원재료값 상승하고 배달앱 경쟁이 심화되셔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셔가지고 결국 이금융권 카드론까지 끌어쓰시다가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셨는데요. 이분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을 받고자 저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센터 상담사가 이 고객님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먼저 당장 그 카드론과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 채무 조정을 실시해서 신용회복위원회로 상담을 연결시켜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폐업 절차를 돕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안내해서 점포 철거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폐업 후에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이분께서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따는 직업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 받으시면서 전직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께서 취업하는 데가 성공을 하셔가지고 오. 저희한테 전화 오셔서 전직 수당까지 190만 원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사례처럼 저희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는 여러 정부 정책들을 복합 지원 연계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신청하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큰 정책들 말고도 소소하지만 유용한 지원책들이 있으면 몇 가지 소개시켜 주시죠. 현장에서 이제 상담하다 보면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가계 전기요금이 부담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을 활용하시면 10년 넘는 기기를 바꿀 때 구매비의 4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1인 사장님이시라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시고요. 월 보험료 최대 80%를 5년간 지원받아서 적은 비용으로 실업급여라는 사회 안정망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판매를 고민하신다면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쇼핑의 상세 페이지 제작이나 라이브 커머스 방송 제작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아는 것이 힘이네요. 근데 자금만 지원받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의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은 없을까요? 자금이 수월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지원 정책은 종합 건강검진과 재활치료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 컨설팅을 해주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하고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사업을 좀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두 기관의 컨설팅이 약간은 다른데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역량 강화 컨설팅이라고 해서 온라인 진출, 메뉴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처럼 가게의 성장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영업 컨설팅은 재무 분석, 부채 관리, 원가 절감 등 가게의 재무적 안정과 정상화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분께서 필요로 하시는 분야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양 기관에 모두 다 받고자 하시면 2개 다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네, 끝으로 이런 내용들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내받으실 방법 알려주시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각 정책기관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십니다. 제가 2가지 번호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꼭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전화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는 중소기업 통합지원 콜센터 1357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제도를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금 지원 및 복합 지원 등 종합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서민금융 콜센터 국번 없이 1397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254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알려주시네요. 말씀대로 몰라서 신청조차 못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직접 도움되는 안내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금융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전지용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평생 직업을 준비하는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취업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장년층이 주목해 볼 만한 AI 관련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젊은 구직자들뿐만이 아니라 중장년분들도 이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에 많이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많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변화하는 직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직무에도 점점점 이런 AI 도구가 접목되고 있다 보니까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지금은 선택이 아닌 취업의 필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중장년층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 업무보다는 AI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좀 채용 공고에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인이 특히 이제 중장년 같은 경우는 경력을 가지고 이직하는 것보다 전직이라고 해서 새로운 직무를 찾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AI 역량을 좀 키워두시면 취업하기가 조금 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전문성을 요하는데 그때 이 AI 역량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AI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이 AI 관련한 내가 역량이 있다라고 쓰실 수도 있고 면접에서도 어필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AI 시대의 새로운 역량이 바로 프롬프트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활용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AI 관련 자격증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프롬프트 활용 능력을 좀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프롬프트 활용 능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활용 능력인 건가요? 프롬프트 활용 능력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지시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챗 GPT 같은 생성형 AI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자기소개서 써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어느 직종으로 몇 년 경력을 갖고 있고 어떤 활동을 했어 이거를 넣어서 써줘 하는 건 다르거든요. 어떤 명령어를 넣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단어와 문장을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질이 달라지는데 이 능력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건가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값에 따라서 또 다른 추가적인 질문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프롬프트 활용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프롬프트 활용 능력은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프롬프트 활용 능력은 코딩 지식이 없어도 AI를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우리가 한때 왜 코딩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인들 중에서도 중장년들 분들 중에서도 코딩이라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맞아요. 어렵잖아요. 네, 왠지 컴퓨터나 전산 관련 그쪽 계통만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는데 이 프롬프트 활용 능력은 이런 코딩 지식이 없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 분석부터 마케팅 문구 제작까지 이 AI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진입 장벽이 낮아서 중장년층도 충분히 도전해서 이 AI 활용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AI 관련한 자격증은 최근에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이나 교육들을 잘 이수하셨다가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자격증이 있는데 먼저 기초부터 실무 활용까지 폭넓게 대표하는 자격증 3개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에이스 자격증입니다. AI를 처음 접하시는 40대에서 60대 초중급의 학습자라면 요 에이스 자격증을 먼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이스 자격증은 KT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개발한 AI 활용 능력 평가 자격증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자격인데요.
특히 이 에이스 자격증은 AI를 단순히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AI 도구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좀 더 실제적인 실무 역량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단계가 자격증이 단계가 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다양한 레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준을 먼저 평가해서 그 레벨에 맞게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기업들도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AI 활용 능력 검정 시험인 에이스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전 직원한테 취득하라고 이렇게 한 기사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은 국가 공인 AI 자격증이 국가 기술 자격증은 아직 없는데 그나마 자격증 중에 국가가 공인해준 자격증이 이 바로 에이스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요 에이스 자격증을 따두시면 이 2025년에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신규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자격증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자격증입니다. 직무에 AI 도구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장년층한테 유리하고요. 기존의 직무를 하고 계시면서 이걸 나는 AI를 배워서 도입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능력은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주관하는 AI 실무 활용 중심의 자격 검정 시험입니다. 그래서 AI 전공하지 않아도 비개발자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업무에 어떻게 접목할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내가 근무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인공지능 활용 능력 자격증을 따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APAT이라고 합니다. AI POT라고 해서 APAT 자격증인데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APAT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이제 프리랜서를 하거나 중장년 쪽으로 내가 뭔가 업무를 희망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국내 최초의 프롬프트 활용 전문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이 생성형 AI 시대의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 자격이 이제 프롬프트 활용 능력이라고 앞전에 설명드렸던 그 프롬프트 활용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그 AI 팟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케팅이나 디자인, 인사, 행정 이렇게 BIT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챗GPT 사용자 교육을 좀 정규화하고 있는 일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도 이 APAT 관련 자격증을 직무 교육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뭔가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이런 AI 활용 능력이 채용과 교육의 기준으로 좀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준하님께서 마침 AI 자격증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7540님도 학교, 직장에서도 미래를 위한 AI 교육들을 차근차근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장수 직업 시간을 통해서 AI 관련된 자격증 참고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신 이 세 가지 자격증 외에도 AI 실무 관련 자격증들이 더 있다고요? 좀 실무에 집중된 자격증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 자격증이나 에이카 그리고 인공지능 지도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등록된 민간 자격증입니다. 이 프롬프트 활용 능력의 심화 버전이다. 좀 더 심화한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하는 프롬프트 설계 역량을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우리가 AI가 정확하고 유용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구조화된 지시문을 만드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네. 아까 구체적으로 질문한다고 우리 정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하는 것과 정확하게 지시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격증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3년 이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디지털 역량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격증은 우리가 전통적인 AI 자격증과는 다르게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 분석 능력이 없어도 이런 실무 능력의 AI 활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비전공자나 중장년층, 실무직 종사자한테 모두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카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네. 이 에이카라는 이 민간 자격증은 패스트 캠퍼스에서 또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 중심의 AI 활용 능력 평가라든가 프로젝트 기반의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이게 이제 온라인 기반 실습 중심 학습입니다. 온라인 기반. 그래서 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런 에이카 자격증을 따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있지만 실무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평가에서 인증까지 이런 좀 더 체계적으로 설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실무 AI를 접목하려는 직장인이거나 프리랜서거나 콘텐츠 기획자거나 중장년층에도 이 에이카 자격증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에이카 자격증은 AI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민간 실무 자격 인증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교육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 이 패스트 캠퍼스라는 기업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지식을 암기하는 시험이 아니라 AI를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프로젝트 중심으로 검증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카는 중장년과 실무자한테 이게 적합하다라고 했는데요. 100% 온라인 기반으로 수강을 하고 실습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자율 진행 방식으로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실습 결과물은 그대로 포트폴리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신만의 AI 관련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 에이카 자격증의 장점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지도사 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지도사도 있군요. 네, 인공지능 지도사는 인공지능 교육 및 지도를 담당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증입니다. AI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AI 교육자 양성을 목표로 설계된 이런 민간 자격증입니다. 아무래도 AI 교육자 양성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우리 정 아나운서처럼 말씀을 잘 하신다거나 저처럼 강의를 좀 많이 했다거나 이런 교육 쪽에 계셨던 분들이 이런 자격증을 따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우리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요 자격증을 알아보고 체계적으로 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학교나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교수님이거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AI 인공지능사 이런 자격증을 따두시면 차후에 더 많은 도움이 되고 네. 업무에 활용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희 님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AI 자격증을 따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네, 따셔야 됩니다. 와.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자격증은 그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지식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검증해 주는 게 바로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해서 요 AI 관련 지식을 쌓아두시면 좀 더 업무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고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따두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AI 관련 자격증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자격증 따려면 어떤 걸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 방송을 듣고 나도 따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AI 자격증을 어디에 활용할 건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의 주셨던 분처럼 나는 취업을 할 건 아니지만 이걸 뭐 활용하겠다 하시는 분은 초급 단계. 네. 그렇지 않고 나는 컨설턴트나 뭐 프리랜서로 지금 활동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고급 단계. 내가 어떤 수준, 경력 수준으로 지원할 이 자격증을 딸 건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두 번째 알아보시고 학습 채널을 우리가 패스트 캠퍼스나 유튜브나 K무크 같은 이런 학습 채널을 활용해서 자격증을 따시는 것도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 자격증과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경옥 님이 정말 배움은 끝이 없네요. 한번 도전해 보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 유용할 것 같기도 하고 취업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수 직업 시간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참치였습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 관리하고 안전한 농산